자, 다음 시간입니다. 제가 앞선 강의 때문에 뭔가 오해를 하실 것 같아갖고, 갑자기 인터넷에 좌파 강사라느니, 아니, 그런 얘기를 좀 들을 것 같아갖고,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자 말씀드리면은, 저는 정치 잘 모르고, 대신에 투표는 열심히 하는데 저는 특정 당파를 지지를 하진 않아요. 저는 좌도 우도 아니고 저는 정의의 편이에요. 정의의 편이에요. 정의. 저는 좌파도 아니고 좌우가 아니라 정의파예요. 정의파.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도 저는 빨간색 당, 파란색 당 언제든 바꿔서 스윙부터 정확히는 투표는 항상 해요. 항상. 교육감 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대통령 선거가 됐든 항상 하는데 달라. 그냥 인물을 보고 찍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게 있어요. 그 비급여 치료 중에 키트루다라는 꿈의 신약, 꿈의 치료제 라고 불리는 이 주사제가 있는데, 약이 있는데 뭐냐면 폐암 치료제예요. 폐암 환자를 그러니까 폐암 세포를 죽이는, 뭐냐면 정맥 형태로 이렇게 주사를 맞거든요. 그 링겔 맞는 것처럼 똑같이 그거를 맞으면은 암세포가 싹 사멸되는 기적의 신약이라고 하는데, 한 3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 3주 맞으면은 막 5천만 원 달라 그래요. 가격이. 키트루다도 그렇고 중입자 치료, 신촌 세브란스에 있는 중입자 치료기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 비급여라서 그래요. 비급여 왜 이렇게 비싸? 막 억대 달라고 하거든요. 1억이 든다더라. 항암 치료 받는데 5천만 원 든다더라. 그게 비급여라서 그래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급여 비급여, 이게 비급여예요. 비급여. 근데 제가 갑자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급여화 해달라는 거예요. 급여화가 뭐냐면은 공단 부담,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단에서 이것도 같이 보장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남들이 다 같이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건보료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정말 이거 키트루다도 그렇고 비급여 1억짜리 치료를 건강공단에서 해준다? 그러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다 많이 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좌파 사상이에요. 좌파 사상. 그게 공산당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근데 그거는 찬반 양론이 나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확대하자, 공단의 커버 범위를 점점 확대하자. 저는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건보료가 다 같이 올리면은 다 싫어. 건보료는 내기 싫어. 근데 치료는 공짜로 받게 해달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치료는 공짜로 받고 싶어. 근데 건보료는 내기 싫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구라 씨가 400만 원 낸대요. 김구라. 이게 맥스예요. 맥스. 건보료를 맥스를 다 내는데 400만 원씩 낸대요. 월 한 달에.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아닌가요? 400만 원? 월 400만 원 못 버는데 월 400만 원 건보료로 이거 낸다니까요? 소득이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건보료가 많이씩 내요. 부자들이 더 많이씩 내지, 소득에 비례해서. 그러면은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엄청 싫어하지. 이거는 찬반 양론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해외로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부자들 싱가포르로 다 이민하고 있잖아요. 상속세가 없어서. 상속세 프리. 상속세 내기 싫어서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싱가포르에 가서 이민 갔다 오든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든 돈을 많이 쓸 텐데, 그러면 싱가포르만 좋은 일 하는 거지. 거기서 세금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활동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세금 많이 부자들한테 때린다고 해서 그게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케아가 원래 스웨덴 태생 기업인데, 스웨덴에서 세금 엄청 두들겨 맞잖아요. 스웨덴은 복지국가니까. 그러니까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겼죠. 세금 회피하려고.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더
법인세 싼가 봐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뭐 어떻게 해요? 미국 빨간색 당, 공화당은 부자 감세, 도널드 트럼프 부자 감세, 조 바이든, 뭐 해리스 민주당은 부자 증세잖아요. 부자들한테 빅테크,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돈 더 얻겠다. 부자 증세, 부자 감세.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결국. 부자들한테 증세하느냐, 부자들 생각 깎아주느냐. 왜냐,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이 준비를 해야지. 뭐 1억 다 해주면은 결국 다른 데서는 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급여라는 그거예요, 비급여. 그러니까 저는 좌우 어느 뭐 한쪽 편이 무조건 옳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키트루다 같은 거 다 되면은 좋겠지. 근데 더 많이 돈을 내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죠. 차라리 그 단에 건보료, 여러분 건보료 내기 싫잖아요. 건보료가 막 한없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내 돈 내서 치료받는 거지 뭐. 그런데 아픈 사람한테 뭐 우리 아픈 사람들은 뭐 치료받고 싶겠지. 근데 그거는 개인 사적보험으로도 커버가 가능한 영역이라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사적보험 가입하게 하면 되잖아요. 사적보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적보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이제 이어서 볼 건데, 자 이제 실비가 책을 이제 볼게요. 실비가 보시면은 보장 내용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질병 상해로 나뉘고 또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기본형 보시면은 기본형은 주계약 되겠죠. 기본형 여기서 상해 질병으로 나뉘고 또 특약은 따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건데 이건 이제 비급여에 대한 걸 나누고 있네요. 기본형이 상해와 질병은 정말 큰 대분류가 되고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기본형 그리고 특약이 있는데 특약은 상해, 질병 그리고 3대 비급여가 나뉘어요. 이 3대 비급여가 뭐냐면은 이제 실비가 이게 4세대 지금 말하는 건 4세대를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행. 이게 지금 5세대로 또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큰 변혁이 뭔가 예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4세대를 기준으로 다 써 있어요. 책에는. 그러니까 이게 1, 2, 3을 거치면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개선을 하는데 이제 원인이 3대 비급여 이게 너무 집중적으로 지출이 많다는 거예요. 이 비급여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기가 급여고 이게 비급여인데 급여 비급 나누잖아요. 급여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공단 부담도 같이 부담하고 의료 수가제가 명확한데 이제 문제되는 건 이제 비급여잖아요. 비급여. 이 비급여가 문제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정 3개 항목이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몰빵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몰빵이. 그게 뭐냐면은 도수치료 옆에 나와요. 보시면은 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다 주사하고 그냥 물리치료고 다 그런 거예요. 다 물리치료고 주사의 일종. 뭐 체계 충격파 그것도 다 뭐 주사고 주사 비급여 주사 이거는 이제 제가 말했던 무릎 연골 주사 같은 거예요. 무릎 주사 같은 거. 그리고 자기공명은 MRI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 중에서도 도수치료, 주사료, MRI는 너무 이쪽으로 지출이 많더라. 이거는 따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따로 빼는 거예요. 빼는 거. 문제아들만 속가낸 거예요. 속가내기. 그래서 너네가 나는 도수치료 받고 주사하고 MRI를 가입하고 싶어. 그래서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자동차 보험 할 때도 자차를 대물, 뭐 자기 자상, 뭐 자차 이렇게 하고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선택하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도수 주사 MRI 이건 할 사람만 너 가입해. 이건 따로 별도로 돈을 내.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해놓은 거예요. 세분화. 근데 보통 이거 가입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이거 주사 맞을 거 아닌 이상은 내가 도수치료 받고 싶어. 그럼 가입해도 돼. 근데 보통은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하러 가입을 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할 건, 내가 이거 안 할 건데 이거 괜히 가입할 필요 없잖아요. 불필요하게. 내가 하지도 않을 거를. 할 사람만 가입해.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야. 얼마나. 옛날에는 1세대 구슬선만 해도 이런 구분이 없었잖아요. 이런 개념이. 이게 아마 3세대부터 이게 구별이 됐는데 훨씬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할인 할증제도 봅시다. 할인 할증제도는 이게 바로 그 4세대의 정말 큰 특징인데 4세대가 되면서 할인 할증제도가 나왔어요. 이제 연자제는 끝났어. 연자제. 다 같이 올리던. 옛날에는 1, 2, 3만 세대만 해도 저는 병원 그렇게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병원 이용을 많이 안 했어. 그냥 감기로 몇 번 가는 정도. 근데 나도 같이 올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 하는 풀이를 해준 게 이거예요. 할증제도. 내가 안 간 만큼 비급여 지출만 보거든요. 급여는 안 봐요. 급여는 상관 안 하는데 비급여를 봐서 너가 비급여를 많이 썼어. 그러면은 올리고 비급여를 많이 안 썼어. 그럼 까리 깎아줘. 아까 할인. 네가 많이 안 썼으면은 그만큼 할인을 해준다. 1등급이 5% 마이너스 5%, 5등급은 300%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급여 지급 보험료가 300만 원을 썼어. 네가 비급여로 너 도수치료 많이 받았네. 300만 원 썼네. 도수치료로. 그러면은 너 다음번에 플러스 300% 때릴 거야. 과징금 때리듯이. 너 자동차 사고 일으킨 것처럼 똑같이 때릴 거야. 그러면은 내가 10,000원을 냈어. 월 보험료가. 근데 300%가 오르면은 10,000원에 300% 얼마예요? 3만 원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4만 원이 된 거잖아요. 4만 원. 10,000원에다 4만 원 점프. 과징금 성격으로 너 많이 썼네. 많이 내. 이게 훨씬 낫지. 개선이 된 거예요. 개선. 발전을 한 거죠. 계약 전환 철회 보시면은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 없는 거 그냥 전환 철회가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구실손 가진 분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보험료 너무 오른다고. 그러면은 보험료 오르는 거 전환해라. 현행 판매 중인 4세대로 전환을 하거든요. 1세대 버리고 해약하고 이걸로 갈아타는 거예요. 환승. 지하철 환승하듯이. 그래서 전환을 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께 나. 막 옆에서 야, 그 전께 났는데 왜 전환했냐 막 그래. 근데 비싸게 싸게 된 거는 좋아진 거는 생각 안 하고 만약에 한 20만 원 내다가 3만 원으로 낮춰졌어. 근데 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아쉬운 거야. 이게 커버가 넓었다. 이게 범위가 더 넓었다. 여기는 뭐 자기 부담금이 20-30%로 올라가고 여기는 5,000원만 내서 다 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난 것 같아. 그럼 다시 원복 캔슬 백을 한다는 거예요. 롤백.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해갖고 철회할 수 있다. 그게 6개월 내여야 하고 단 가입 6개월 넘어가는 원복 불가야. 6개월 내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가 없어야 돼요. 보험금 청구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캔슬 불가능. 그 다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가입 한도 보십시다. 그 한도는 또 이게 지금 연간 5천만 원은 뭐냐면은 이번 통원해갖고 내가 진료비가 보상을 받은 한도가 이제 보상해줄 거 아니에요. 막 청구를 여러 번 해. 근데 1년에 5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주겠다. 5천만 원 넘어가. 그럼 너 자기 부담. 그 한도 내에서만 해준다. 그리고 통원은 입원을 하면 더 돈을 많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통원은 또 회당 20만 원 한도. 이게 진짜 독소조항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실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원으로 필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병원비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따지자 엄청 항의를 많이 해요. 내가 통원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썼어. 주사 맞아갖고 300만 원 썼는데 꼴랑 2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자가 폭발하겠죠. 아니 이게 웬일이냐? 내가 200만 원을 카드 긁었는데 왜 200만 원에서 다 안 나오고 20만 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막 난리치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통원 1일 20만 한도.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만 리미트 맥스 2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20만 원 이상 그 이상 썼어. 너 자부담해. 이게 왜 정말
기가 막힌 안전장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이 안전장치가 왜 이렇게 정말 대단한 안전장치가 돼요. 이 안전벨트가 돼요. 뭐냐면은 이 백내장이거든요. 백내장이 원래는 2번 치료를 했었어요. 2번 치료. 백내장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2번이냐 통원이냐. 통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외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병원에서 쓰는 또 용어는 또 외래야, 외래. 밖으로 나간다. 2번은 안으로 들어온다. 들어와서 병원에 들어간다. 통원, 외래 같은 말인데 의사 얼굴 보고 진료받고 집에 가는 거. 백내장 수술이 원래는 입원을 막 시켰단 말이에요. 원래 이 통원 20일 한도가 그 앞선 세대도 있었어요. 2세대, 3세대도 있었어요. 이 제한. 왜냐면은 걔네들도 생각이 있었으니까 보험 만든 사람들도 맥스를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리미트를 했는데 이 백내장이 입원을 해서 눈 수술 양쪽을 다 했어. 그러면 눈이 막 뿌옇게 되고 하니까 이제 막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이게 한두 시간 지나면은 다시 회복이 되더라. 백내장 굳이 입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게 과잉 진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이거는 입원이 아니다. 통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원은 과잉 진료고 보험 사기다. 우리 입원 하면은 백내장 수술이 막 2천만 원짜리거든요. 2천만 원을 다 줘야 되는데 야, 우리 2천만 원 못 줘. 1천만 원, 2천만 원 못 줘. 우리 이거는 입원 필요 없는 거야. 통원으로도 가능한데 왜 입원을 굳이 하는 거야? 과잉 진료야, 보험 사기야. 이거 안 줘. 그래서 우리는 하루 20만 원 한도 통원이 가능한 수술이므로 통원 수술로 보고 우린 20만 원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계약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브로커 통해서 내가 천만 원 주고 백내장 수술했어. 병원에서 브로커가 1,000만 원이 다 나온대, 실비에서. 그런데 경자 청구하니까 지급 거절 20만 원 땡 하니까 소송 갔어요. 소송. 민사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판례가 있어요. 이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 왔다. 보험사 말이 맞다. 보험사 승. 이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결국 계약자 패. 1,000만 원 자기 돈 냈어. 자기 돈. 1,000만 원 자기 돈 꼬라 박은 거예요. 판례가 어떻게 대법원에서 얘기를 했냐면은 보험사는 통원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이 백내장 수술이란 게 다초점 렌즈 수술을 받으면은 뭐 한 6시간을 뭐 이렇게 기준을 보는 게 있어요. 6시간. 6시간 이상 회복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따라 뭐 입원이냐 수술이냐 뭐 이렇게 입원이냐 통원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회복하는 그런 경과를 보거나 했을 때 굳이 입원 필요 없더라. 이건 통원이 가능하다. 통원 20만 원 주세요. 보험사 승. 보험사 손 들어준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 이후로 백내장 수술이 원래 1년에 막 몇 조씩 막 하다가 뚝 떨어지게 된 게 이 대법원 판례예요. 왜냐? 브로커가 싹 달아졌어. 싹 박멸됐어. 왜냐? 입원이 안 되고 통원 되니까. 이게 백내장 판결이에요. 백내장 판결. 근데 백내장이 끝나니까 이번에는 또 풍선 효과야. 백내장이 이제 실비에서 안 나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무릎 주사, 막 도수 치료,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막 더 옮겨 붙는 거예요. 비급여가, 지출이. 이렇게 된 사연입니다. 사연이. 그러니까 이 20만 원 한도가 20만 원 한도, 5천만 원 한도 이게 진짜 실비가 존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실비가 싸게 만들 수 있는 그 안전장치예요. 가입자 디귿, 가입자 자기부담금 보시면은 상해 질병은 뭐 20%, 뭐 최대 자기부담금 2만 원 정도 큰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참 이것도 되게 어렵게 참 써놨어요. 그러니까 20%랑 자기부담금이 뭐예요? 자부담. 내가 내야 되는. 그러니까 병원비가 병원비가 10,000원이 나왔어. 그러면 10,000원이 20%는 뭐 얼마예요? 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이랑 1, 2만 원 중에서 뭐가 커요? 1, 2만 원이 크잖아요. 그럼 1, 2만 원을 자부담을 빼겠다는 거예요. 자, 통원을 한번 봐봅시다. 통원으로 내가 예를 들어 10,000원을 썼어요. 10,000원. 감기 통원했는데 진짜 많은 10,000원이 나왔어. 그러면은 10,000원의 20%는 뭐예요? 2,000원이잖아. 2,000원. 자, 2,000원하고 최대 자기부담금이 1에서 2만 원이야. 뭐가 더 커요? 1, 2만 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빼서
너 10,000원 썼으면 10,000원 발기부담해. 10,000원 어떻게 나와요? 빵빵. 면책. 이거 실비 하나도 못 받아요. 10,000원 썼으면은. 왜냐? 발기부담금 1, 2만 원이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만약에 뭐 20만 원 썼어. 20만 원 썼는데 20%가 얼마예요? 4만 원이죠. 4만 원이 내가 20만 원 썼어. 그래서 20%가 4만 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럼 4만 원과 1, 2만 원이 뭐가 커요? 4만 원이 크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걸 빼는 거예요. 4만 원을. 그래서 20만 원 빼기 4만 원은 16만 원만 이것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 내 자부담은 4만 원. 그리고 실비에서 보험사에서 통장으로 꽂아주는 돈은 16만 원. 이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3대 비급여는 좀 더 자기부담금이 더 높죠. 30%는 3만 원. 밑에 보시면은 상금 병실료 차액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입원 개념인데 입원을 하시면은 여러분 그 병실 있잖아, 병실. 1인실 독실이 있고 특실이 있고 호텔이야, 호텔. 특실 1인실, 2, 3인실 그리고 4, 6인실. 보통 4, 6인실을 기준병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6인실. 아마 보통 이거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싸거든요. 근데 2, 3인실은 1인실이 있고 2, 3인실이 있는데 2, 3인실은 공단 부담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100% 비급여거든요. 1인실은. 그래서 이 병실료 차액 이 기준병실 내가 기준병실보다 아니라 1인실을 썼어. 그러면 이걸 차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4, 6인실은 하루에 한 3만 원인데 그러면은 1인실은 한 50만 원 내거든요. 빼면 얼마야? 47만 원 이렇게 해갖고 이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근데 그 중에서 50%는 또 자부담을 내야 돼. 그리고 이 보상을 하는데 얼마예요? 지금 이게 1인실이 병원에 따라 다른데 상급 종합병원 신촌 세브란스 있는 데 가면은 엄청 비싸요. 신촌 세브란스나 대학병원 같은 데는 60만 원, 특실 100만 원 해요. 그럼 100만 원을 이거 50%로 해주면은 50만 원 큰 금액 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 비싼 만큼. 그렇게 하니까 또 리미트를 걸어 놓은 거예요. 리미트 맥스 10만 원 한도. 하루에 10만 원까지만 우리 해준다. 10만 원 이상 쓰다. 너 자부담해. 네가 들어간 거잖아. 1인실 원에서. 그렇죠? 이거예요. 10만 원. 1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준다. 실비에서는. 넘어가고 보시면은 통원 볼게요. 통원을 다 읽어보시면 이해 갈 거예요. 통원 보시고 통원은 보건소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1차 병원, 동네 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1차 기관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대학병원처럼 연세대병원, 고려대병원, 서울대병원 병원이잖아, 병원. 그런 거랑은 달라요, 자부담이. 왜냐, 1차 동네 병원에 가면은 10,000원만 공제하고 또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면은 2만 원 공제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이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거든요. 대학병원 같은 데는. 근데 그런 데는 공제, 그러니까 차감하는 금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병원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동네 병원을 갔어. 그럼 병원비가 10만 원 나왔어. 그러면은 동네 병원 가면 10,000원을 빼고 9만 원을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은 근데 대학병원을 갔어. 그럼 10만 원 똑같이 냈어. 근데 2만 원 빼고 8만 원만 보상을 해주는 걸로 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상 규모가.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또 이제 실비의 보상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보시면은 유독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상습적 흡입, 흡수, 습식 결과 증정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연히 일시에 흡수한 거는 보상을 해준다. 우연히 일시.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가스를 마시고 질식하잖아요. 화재 사고 났을 때 유독가스에 의해서 그런 걸 일시적으로 식당에 불이 났어. 근데 도망쳤어. 근데 일시적으로 그 유해물질 가스를 흡입을 했어. 그러면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 아니에요. 일시에 받은 거는 보상을 해준다. 화재로 인해서. 근데 상습적으로 페인트, 락스, 아니면 식당 이거 되게 여러분 급식실
규칙실 조리가 되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관련해서 질환들이 많아요. 그런 걸로 뭐 그러니까 폐호흡기 질환 같은 걸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상습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상습적이잖아요. 식당에서 일을 했고 뭐 페인트 칠을 평생 해왔고 그러면은 락스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 그 락스가 마스크 쓰고 또 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락스를 써야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뭐 마스크도 안 하고 락스를 많이 들이마시면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그거 살균제인데 깨끗하게 해주는데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할 때도 항상 락스 쓸 때는 환기시키고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은 보상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료비가 밑에 보시면은 실제 부담은 40%를 보상한다. 이건 또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험료 건보를 안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보를 안 내면은 건보료가 막 비싸. 안 내고 싶어. 아니면은 형편이 안 돼서 못 냈어. 그럼 어떻게 돼? 중단돼요, 중단. 너 건보료 매월 내야 돼. 건보료 매월 때리잖아요. 근데 건보료를 안 냈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전기 끊듯이 전기세 안 내. 그럼 전기 끊어버리잖아요. 수도세 안 내. 그러면은 물 끊어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너 차단. 딱 일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예고하고 독촉하겠지. 독촉장 날려서 건보를 안 내? 그러면 우리 효력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효력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외국인 중에서도 외국인인데 가입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중에서도 뭐 불법 체류 뭐 이런 거라든가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안 내고 있어. 그러면은 40%만 보상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의료비가 급여, 비급여 나뉘잖아요. 여기서는 원래 공단, 자부담. 공단이 여기서 일부를 떠안아 줘야 되는데 공단이 공단이 안 도와주니까 전부 비급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공단에 돈을 안 내서 미가입 상태야. 미가입 상태면은 전부 비급여해서 뭐 당연히 실비에서 이거를 다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실비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커질 거. 그러면은 야 이거 원래 80% 보상해주던 거를 우리 40%만 보상해줄 거야. 왜냐 공단이 지금 막 이게 무효 상태잖아.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하잖아. 이거 워크아웃 상태니까 우리는 40%랑 80% 주던 거를 40%만 이런 사람들은 40%만 보상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보시면 의료구별법이라는 게 또 나와.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의료구별법이 나와. 의료구별법은 또 뭐냐? 발음도 어려워. 의료구별법은 뭐 생계 어려운 자 그리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또 관리하는 법이 있대요. 그걸 의료구별법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자 옆에 또 넘겨 보시면은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진짜 이게 그래 용어가 많이 어렵지. 자, 이 감면받는 경우는 또 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얘기 나와요. 근데 읽어봐도 모르겠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본인 부담 상환제하고 또 산정특례라는 게 산정특례 제도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부 뭐 유시민 전 장관 보건복지부 시설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산정특례가 이제 희귀 난치성 그러니까 정말 난치성 질병으로 가정이 폭삭 망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산정특례 나라에서 해주는 여러분들 다 국민건강보험 내잖아요 한 달에. 거기서 이제 일부 다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은 이 예시를 인터넷 검색하면 예시가 나와서 예시를 직접 들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상을 받았냐면은 희귀 난치성 질환이었대요. 무슨 질병인지 정확히는 안 나왔어요. 희귀 난치성 질병이었는데 병원 총 치료비가 6억 8천만 원이 들었대요. 이 희귀병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비로 6억 8천원 썼대요 이 사람이. 근데 산정특례가 적용이 됐는데 산정특례에서
6억 1천만 원을 보상을 해줬대요. 이게 산정특례예요. 산정특례에서 나라에서 6억 해줬어. 나머지 7천 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6천 플러스 495만 원 뭐 이렇게 나뉜대요. 근데 이제 본인부담 상한제가 또 적용하는 거예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자기 소득에 따라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 이 상한 액수가 달라요. 본인부담 상한제. 그러니까 리미트가 아까 리미트 계속 얘기하잖아요. 리미트 뭐 맥스 내가 낼 돈이 건보료 해서 이 리미트를 초과하면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내가 낼 수 있는 부담 범위 내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냈어. 그러면 그걸 돌려줘요.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나라에서 돌려주는 거 나라 돈. 여기서 돌려받은 게 자부담이 103만 원 남고 다 돌려준 거야 다. 이 7천만 원에 대해서 페이백을 해준 거야. 페이백. 내가 7천만 원 썼지만 너는 1년에 103만 원만 부담만 하면 돼. 나머지 돌려줄게 해서 돌려받은 거예요. 내가 낸 돈은 103만 원. 이 치료로 인해서 6억 8천짜리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낸 돈은 정작 103만 원만 된 거예요. 이게 산정특례고 이게 본인부담 상한제예요. 나라에서 다 해주죠. 대단한 국가예요.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밑에 보시면은 치료주 뭐 180일까지 보상한다. 이게 보시면은 나이롱 환자들이 장기 입원 못하도록 180일 동안만 보상하고 180일부터는 또 보장 공백이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보상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퇴원을 하고 싶겠죠. 이제 더 이상 지원제도가 끊어지니까. 근데 이 180이라는 숫자를 외워야 돼요. 180 딱 보면은 뭐 어떤 생각 들어요? 저는 그 생각 들었는데 180만 보면은 180석 국회의원이 뭐 300명인데 180석 뭐 여소야대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소야대고 180석이고 언제였어? 뭐 예전에 최순실 게이트라고 그래서 뭐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였고 최순실 게이트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 이상 300석 중에서 180석 180 이제 다 민주당 세당이 된 거지. 180석. 나는 180 숫자 보면 이 생각나던데. 180. 여러분 외우라고. 180. 180일 한도로 보상한다. 그리고 또 181도 부족해서 또 90회라는 또 제한이 있어요. 90회. 횟수로는 90회. 7번 보시면 하나의 상해가 이 하나의 상해로 외래 및 처방 조제를 합산.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루에 병원도 가고 약도 치료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주사도 맞고 감기 약도 처방해주잖아요. 그걸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여기 뭐 1, 2만 원 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뺀다고 하는 그 계산식이 내가 진료비를 받았어. 근데 뭐 만 원을 받고 약값으로 5,000원을 받았어. 5,000원을 냈어. 그러면은 합산해갖고 15,000원이잖아요. 15,000원에서 만 원 빼고 5,000원을 보상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값은 어떻게 해요? 하면은 약값은 더하기. 약값은 더해요. 그러니까 약 받으면 약도 같이 첨부해야 돼요. 약국 가서 내가 돈 냈어. 그러면은 약국 진료비 영수증도 보험 어플 실비 청구할 때 같이 청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같은 목적으로 이해상 치료.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화상을 딱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은 막 심하게 뉘었어. 그럼 병원을 막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집 앞 가까운 병원으로 가겠죠. 집 앞에. 근데 1차 의원에 갔어요. 의원에. 동네 병원 갔는데 이거는 너무 심각해갖고 여기서 할 수 없다. 큰 병원 가셔라. 큰 병원. 이럴 수 있잖아요. 큰 병원 가서 치료 받아라. 왜냐면 내가 응급처치만 해주고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거는 뭐 장비가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전문병원 가셔야 된다 해갖고 응급처치 받고 바로 그 당일날 큰 병원을 갔어. 이번에는 뭐 한양대병원 이렇게 대학병원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루 통원으로 본다 이거예요. 나는
1차 기관도 가고 큰 병원 3차 기관도 갔지만 여기서 10,000원 빼고 여기서 10,000원 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둘이 합산을 해서 10,000원 한 번만, 여기서 이제 큰 병원이 20,000원이 공개니까 큰 금액인 20,000원 한 번만 빼겠다 이거예요. 계약자한테 유리한 조건이죠. 한 번만 차감한다니, 한 번만 각각 빼면은 더 불리하잖아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한 번만 빼겠다, 뭐 이 뜻이에요. 이 말하는 의미가. 3번 보시면은 이젠 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면책상 그거에 보상하지 않는 거. 자, 보시면은 뭐 고의, 내가 뭐 고의로 뭐 화상 입었어. 고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피보험자가 심치상신 등 자유로 의사를 찾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치상 증명된 걸 보상한다. 이게 지금 생보사에서는 정말, 생명보험사 종신 이런 거는 이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금액이 돈도 많이 내고 막 사망으로 억대가 이제 막 가는 분쟁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개념이 유효한 개념이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패닉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고의는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고의. 그게 뭐겠어요? 예전에 그 화재 얘기할 때 시랜드 화재 사고 얘기했잖아요. 시랜드. H.O.T의 아이야라는 노래의 모티브가 됐던 그 시랜드 화재 사고. 이때 어떻게 했나요? 이때 아이들이, 유치원생 애들이 그 안에 갇혔어. 수련원이 막 불 활활 타고 있는데 애들이 그 안에 있대. 그리고 막 소리치고 소리만 들려. 근데 애들이 막 못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들이, 지도교사가 뛰어들었잖아요. 그 불길 속으로 자발적으로. 이건 고의잖아요, 고의.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같이 사망했잖아요. 불길에 휩싸여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은 고의로 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패닉이다. 아니, 불이 활발 타고 있는데 애들이 막 위험해.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이 불길을 막 보고 있는데 사람이 정상적인 그렇게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심신상실 상태다. 이게 잘 들어갔는데 이거는 오케이, 보상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심신상실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실비 약관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실비 약관 있잖아요. 그 약관 규정집이 또 이런 게 나와요. 다 나와 있어요, 약관에. 보시면은 뭐 전쟁, 뭐 혁명 이런 건 다 안 된다. 뭐 임시 출산 안 된다. 폭동 안 된다. 뭐 등반 다 했던 얘기 앞에서. 보시면은 또 자동차 보험에서 받는 치료비, 산재보험에서 받는 의료비 더블로 중복 안 된다. 그런 얘기 나와 있고, 보시면 또 응급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응급 무료를 냈다. 그러니까 응급실은 정말 응급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아니 뭐 그닥 응급하지도 않은데 그냥 감기로 응급실로 갔어. 뭐 주말에 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야, 너 감기 뭐 응급한 거지 않잖아. 네가 냈네. 보상 안 해줄 거야. 응급 환자가 아니다. 비응급 환자. 다 보시면은 뒤에 얘기 나오고, 뭐 3번 205쪽에 3번 보면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 산정특례, 그리고 보시면은 농인장기요양보호법상 1등급, 2등급은 진짜 중증 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기가 요양이 대상자가,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 나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이 뭐 극심한 치매야, 아니면은 뭐 와변 상태야. 그러면은 등급을 매기거든요.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은 뭐 1등급 치매다, 뭐 1등급 중증 상태다 이렇게 해서 1, 2등급으로 고도 환자라고 판정을 내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산정특례 받았고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혜택을 받았어. 만약에 중증 환자로 지정이 되면은 혜택들이 나라에서 주는 지원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료 혜택을 받았다면은 그거는 더블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산재랑 자동차에서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더블 보상은 안 된다. 그리고 노후 유병자 실손 이렇게 5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실비도 보통 표준체 실비도 세 종류로 구별이 돼요. 표준형, 그리고 노후, 유병자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보통 다 표준형이 건강체인데 건강체로
싸잖아요. 싸고 비쌀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여기는 노후인 사람들만 가입해라. 그리고 표준형에서 원래 표준형만 있다가 아니 유병자들이 막 안 받아줬어. 그럼 유병자들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헤쳐 모여 해서 노후는 따로 분리해냈고 유병자는 따로 분리를 해낸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끼리 치고받아서 서로 상부상조해 하면 되지. 뒤에 보시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와 세부 내용이 다 달라.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 표가 문제로 외우면 돼요. 문제로. 이거 뭐 보면 엄청 어렵잖아요.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 볼게요.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가 뭔 뜻이냐. 표준형은 200만원 넘게 쓴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보상해줘요. 내가 만약에 병원비로 300만원 썼어. 그러면은 너는 200만원 초과분 있잖아요. 이 300만원, 이 100만원을 200만원까지는 뭐 자기부담금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내가 200만원 이상 쓰잖아요. 나머지는 다 보상해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 1000만원을 썼어. 그러면은 너는 200만원만 자기부담금 걸리게 해놓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줘요. 괜찮죠? 근데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많이 안 쓰니까 또. 자기부담은 노후는 더 높인 거지. 500만원 이상부터 채워줄게. 노후가 더 불리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유병자는 보시면은 처방주 대 미보장.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야. 유병자는 약값은 안 돼요. 약. 유병자가 뭐예요? 내가 뭐 고혈압 약을 먹어. 그리고 당뇨병 약을 먹어. 그러면 표준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너 유병자로 가. 그럼 유병자는 다 되면은 당뇨병 약이랑 혈압약이 다 돼.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보장해 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약을 빼버린 거야. 약. 왜냐?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변경 주기가 보시면은 5년 후 제가 3년, 그러니까 1년마다 갱신. 왜냐? 이게 9세대 옛날 있잖아요. 앞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9세대는 막 1세대는 아예 없었어. 이 재가입 주기. 갱신 주기가 5년이었어요. 5년.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점프를 하는 거예요. 5년마다 한 번 점프하고 5년 또 지나면 점프하고 하니까 막 5년마다 갑자기 확 오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만 때문에 이 갱신 주기를 1년을 바꾼 거예요. 왜냐? 매년 갱신되면은 5년 올릴 걸 한꺼번에 올리지 않으니까 좀 더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을 바꾼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른다고 이제 불만이 폭발하니까. 그리고 재가입이 뭐냐면은 재가입 개념은 이 옛날 1세대는 재가입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재가입이라는 개념 때문에. 9세대, 1세대는 재가입 개념이 없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해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런데 2세대부터는 이제 이 15년 재가입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1세대가 2세대로 전환이 됐어요. 2세대 표준화로. 그러니까 이 당국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2, 3, 4 앞으로 향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세대가 이걸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서 3세대가 나오고 또 개선해서 4세대가 나오고 뭐 1공화국, 2공화국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듯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때마다 바꾸는 강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처음에 2세대 때 2014년도 뭘 가입을 했어. 근데 15년이 지나잖아요. 2015년도에 가입했어. 그러면은 2015년 지나면 2030년이죠. 30년 후에는 현재 판매 중인 실비로 갈아타야 돼요. 강제 전환이야. 강제 전환.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강제. 내가 원치 않아도 나 갈아타기 싫다. 나 2세대가 좋다. 그거 안 돼. 15년 후 재가입. 현행 판매 중인 걸로 5세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5세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재가입 주기가 처음에는 15년 했다가 15년도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줄였어요. 5년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 5년인데 이제 실비가 워낙 빠르게 바뀌어서 이것도 단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가입 주기를 줄여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거예요. 보완을. 보시면은
일반 노후 실손, 유병자 실손 이제 알릴 의무, 고지 의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옆에 이제 뭐 그림을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여기서 유병자 실손이기 때문에 알릴 의무에서 뭐 약물을 물어보지 않는다. 가입신사 요건이 아님. 이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가입신사 요건이 아니. 그러니까 일반과 노후는 노후보다 더 까다로운 게 유병자야. 노후는 이걸 물어보거든. 약물 먹는지. 근데 약을 먹으면은 유병자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약물을 물어보기 때문에. 당신 뭐 고지혈증 약, 뭐 당뇨병 약 먹습니까? 하면은 예 하면은 유병자 가야겠죠. 아니요라고 답을 하면은 노후가 갈 수 있는 거고. 그걸 가입 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체 실손하고 개인 실손. 와. 단체 실손이 뭐냐면은 회사 있죠, 회사.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이에요.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비가 선택이니까 가입 안 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실비에다가 회의감 느끼고 탈퇴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옛날에는 이제 막 5천만 명 가입했다라고 하다가 막 아이씨 내 병원 가지도 않는데 이거 왜 내고 있어요? 하고 막 탈퇴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실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상해가 오든 질병이 오든 자기 부담금이 어마어마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핵심 인원인데 아프다고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탈락을 했어. 근데 병원비도 없어. 그러면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돈 내놔라. 회사에서 뭐 과로를 했기 때문에 뭐 돈 내놔라. 뭐 회사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생겼다 막 하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단체 보험을 막 가입시키는 거예요. 단체로 실비 개념으로 실비를 모방을 해서 단체 실비로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단체 실비예요. 단체 실비가 뭐냐면은 단체 실비를 내가 가입을 했어. 근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게 있었어 이미. 근데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대기업을 들어갔나 봐요. 대기업 갔는데 단체 실비를 가입을 하래. 근데 양측 더블로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지출이 더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홀드, 그러니까 포즈. 잠깐 일시정지를 하는 거예요. 일시정지를. 이걸 일시정지하려 이게 돼요. 이게 그 중단 제도예요. 첫 번째 개인 실비가 이게 왜 중지를 해야 되냐 이걸 한번 봅시다. 왜 중지를 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질병 걸리거나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비례부상이에요. 비례부상. 이 실비는 비례 개념이잖아요. 정액 개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로 100만 원을 쓰면은 단체 실비에서 50만 원 나오고 개인 보험에서 50만 원 나오고 아니 그러면은 단체 실비가 없었어. 그럼 개인 실비에서 100만 원 다 나올 거를 단체 실비 때문에 몸빠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하잖아요. 보상은 똑같은데 돈만 2배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20일을 일시정지를 하는데 보통 이 형태를 많이 써요. 단체 실비를 가입하면은 단체 실비는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걸 중지하고 이걸 많이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뒷장 넘기면 이제 조건에 대해 나오는데 이 중지를 하려면은 1년 이상 유지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실비를 막 가입하고 바로 중지가 안 돼요. 1년 동안 돈을 내야 돼요. 그 조건이 있는 거고 이거를 중지하고 이제 재개를 하려면은 재개를 해야 되는데 또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1개월 이내만 재개 심사 이것 때문에 재개 심사. 이게 내가 중지를 했다가 퇴사를 했어요. 퇴사했으면은 이제 실비가 없잖아요. 난 실비를 중지해놨던 거를 이제 다시 풀고 싶어 하면은 해제를 해야 될 거예요. 해제. 정지 해제를 해서 다시 원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사를 봐요. 심사를 본다는 얘기는 뭘까요? 까다롭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단 1개월 내에 신청을 하면은 그냥 무심사로 해줘요.
무심사 재개 1개월 이내 신청만 하면은 내가 퇴직 후 단체 실비가 사라진 상황에서 퇴직한 이후에 1개월 이내 신청하면은 무심사 재개. 그러니까 무심사 재개는 자동 통과라는 거예요. 무심사. 자동 통과 해줄게. 단 1개월 넘었어. 그러면은 심사를 다시 봐. 이거 완전 진짜 이거 엄청 안 좋은 거죠. 심사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는 거절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면은 왜 1개월이라는 게 있을까요? 굳이 아니 퇴직을 했어. 그러면은 다른 데 재취직하고 취직도 하고 뭐 퇴직금 생겼으면은 뭐 여행도 가고 잠깐 쉬고 싶고 막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1개월이라는 시간 제한 둔다는 거는 되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불합리. 이게 너무 불합리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1개월 조항이 있다는 게. 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보시면은 단체 실손 의료보험 중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을 유지하고 단체를 안 내고 싶어 하는데 보통 단체께 더 싸니까 단체에서 회사에서 내주는데 당연히 이걸 하겠지. 이걸 중지할 수도 있다. 개인을 중지할 수도 있지만 단체도 중지를 할 수 있다. 똑같이. 그리고 3번 보시면은 단체 실비를 나는 개인 실비가 없어. 근데 이 단체 실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거 퇴직 후에 개인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 이것도 가능하다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전환 제도. 단 호락호락하지 않지. 뭐든지. 단 200만 원 이하로 직전 5년간 내가 보험금 수령을 200만 원 이하로 해야 돼요. 200만 원. 아유 이게 웬 말입니까? 그리고 10대 중대 질환으로 치료료가 없어야 돼.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 이건 안 해주겠다는 거죠. 안 해주겠다는 뜻. 10대 질환은 밑에 보시면은 뭐 암, 백혈병, 고혈압, 고혈압 뭐 이거 당뇨 뭐 이런 거 나이 들면은 이런 거 없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5년간 200만 원 이상 수령을 했고 20대 질환이 없는 사람만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그냥 말장난이죠.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유명무실이야. 이거 가능만 했지 실질적으로 뭐 써먹지 못하는데 이런 법이 어딨어. 별로 안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 이런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단체 실비를 가입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단체 실비가 있대. 그러면은 개인을 가입을 하고 중지하세요. 중지. 이게 맞아요. 중지시키세요. 단체 보험 가입하고 둘 다 이거를 돈 더블로 내는 방법도 있는데 돈이 좀 아깝잖아요. 더블로 낼 수 있는데 여유가 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고. 밑에 보시면은 보험금의 지급 보시면은 3일 이내 지급해야 된다.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50%는 가지급 가오라고 해서 가오. 남자는 뭐요? 남자는 가오잖아요. 가오. 가지급금 50% 가오다씨. 아까 대출 이유는 이게 뭐냐면 4번이 3일 이내에 지급 기한인데 3일 이내에 지급을 못했어. 그러면은 연체 이자 줘라. 이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상과 직원도 엄청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근데 3일 넘기는 경우 허다해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 수령액 보면은 원래 받아야 될 액수 더하기 이자가 얼마 몇백 원 몇천 원 지급되었다 해서 합산해서 지급되었습니다라고 계산서를 그러니까 알림으로 보내줘요. 카카오톡에. 그러니까 늦게 준다고 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왜냐? 이자도 같이 주니까. 여러분 설계사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설계사가 정말 시달리는 계약자들이 막 한두 시간 내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한두 시간만 지나도 막 불이 나게 난리가 나요. 왜 보험금 안 들어오냐고. 3일을 못 기다린다니까. 3일이 웬 말이야. 하루도 못 기다려. 막 전화해서 거의 죽일 듯이 때려잡아요. 설계사들을.
계약자가 그래요. 근데 3일 넘어도 상관없어. 3일 넘어도 한 일주일 잡고 기다려보세요. 이자랑 다 쳐주는데. 보험회사가 안 떼먹어. 아유. 자, 문제 봐볼게요. 1206 12,206번 볼게요. 상해 입원비 아까 얘기했죠? 상급 병실료 차액 맥스 한도는 얼마입니까? 10만원. 10만원 넘으면 자부담. 1207 실비 상해 비급여.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때 산정특례랑 건보료 미가입 상태야. 국민건강 미가입 상태는 80%가 아니라 40%만 보장해주겠다. 정답 2번. 이거 외워주세요. 11번 1211번 보상하지 않는 거 비응급 환자 응급실 의료비. 나머지는 맞고. 27번 4세대 재가입주기 해당하는 것은 5년이에요. 5년마다 재가입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숫자들을 외워야 돼요. 이거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니까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가 싶긴 한데. 1237번 주로 보험금 통원의료비 질병 감염비 수술급여금 묘한급여. 이거는 전혀 다른 담보예요. 아까 메인이 뭐예요? 메인이 질병은 통원 2번. 이게 메인이잖아요. 메인. 특약 급여 뼈대가 질병 2번 통원.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입통 2번 통원. 뭐 3대 비급여 이게 뼈대잖아요. 이 큰 뼈대 통원 의료비. 실비가 뭔가 막 여러분 종합보험 막 가입해 놓으면 실비가 여기 뭐 어떤 게 실비인가 보면은 질병 2번 뭐 통원 2번 이렇게 써 있는 게 실비예요. 그 담보 명칭이 저걸 실비라고 하는 거예요. 1253번 맞는 것은 3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유병자. 아까 뭐였어요? 표준체는 5년이라고 했잖아요. 유병자는 또 3년이야. 오메 어려운 거. 69번에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땡큐지 나오면. 이런 문제는 쉽지. 3일 이내 지급. 영업일 3일이에요. 영업일이가 나오나? 3영업일. 영업일이 뭐 주말 빼고 영업일이 뭔지 모를까봐 평일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일 기준. 1284번 가오라고 했죠. 가오 가지급보험 50%. 가오 50%다. 1284. 정답은 2번 50%. 가오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쉬워요. 숫자 한 방에 다 외우잖아요. 다음에 기타 상해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